이제 3교시 엑셀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 일정이 23일간 수업하면서 92시간을 공부하는데 필기가 2시간, 실기가 2시간 보통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1, 2교시는 필기 수업을 하고 3, 4교시는 실기 수업을 하는데 왜 실기가 지금 들어가느냐? 엑셀에 관한 내용도 필기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일반에 관한 것만 필기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엑셀에 관한 것도 필기 시험을 보거든. 그러니까 필기 시험도 공부해야 되고 실기 시험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기 실기가 병행해서 나가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2권 갖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은 생기겠지만 뭐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쭉 가시다 보면 언제쯤이냐면은 좋대 10월 22일 날 19일 차에 보면 필기만 해. 필기만. 이 기타 엑셀에 관한 필기 실기를 다 기본적인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필기 공부도 되고 실기 공부도 되니까 이제 필기 시험 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필기 시험 대비. 그래서 관연도 기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면 이제 29일 날 10월 29일 날서부터는 또 실기 시험 대비해 가지고 28일서부터 하네요. 그렇죠? 또 실기 시험 대비만 해 가지고 또 한동안 실기만 또 공부할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험을 한번 봐요. 2번. 여러분이 이 과정을 잘 수행했는지 필기 시험을 한번 보고 그게 언제쯤일까요? 여기 있다. 10월 28일 날 2교시 필답형 시험을 봐요. 자격증 시험 보는 것처럼. 여러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노동부 수업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이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하면 막 스트레스 쌓이잖아. 여기 스트레스 없이 공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실기 시험 또 대비해서 우리 시험 보듯이 또 이게 실기 시험 보듯이 평가를 또 한번 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뭐 쉽게 내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 우리 책에는 한번 보세요. 뭐가 설명되어 있나? 책의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어차피 이 책은 필기 시험을 합격했다는 전제하에 공부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실기 시험에 관한 것만 설명을 해요. 필기 시험 대비로 설명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책을 가지고 필기 시험도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필기 시험에 응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거고 실기 시험에 응용 대비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될 거고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하는 거죠. 자, 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0페이지. 10페이지 뭐가 써 있는가 한번 좀 읽어 볼게요. 커말 시험 실기. 실기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첫 번째 기본 작업이라는 걸 해요. 기본 작업.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을 해요. 그리고 기타 작업을 합니다. 기타 작업은 20점, 분석 작업 20점, 계산 작업 40점, 기타 작업이 기본 작업이 20점. 그 합이 100점이죠. 네. 기본 작업에는 뭐가 나오냐면 데이터 입력하는 게 나오고요. 입력.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에 관한 거. 책에 있는 거 제가 지금 적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이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가 나와요. 필터. 책에 보니까 이제 필터가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 얘기가 나오네요. 얘들이 기본 작업 20점에 들어가는 시험 범위예요. 계산 작업에는 함수가 나오죠. 함수. 이 함수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게 통계, 텍스트, 그 다음에 수학 및 삼각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함수는 시험에 안 나와요. 명칭이 수학 삼각함수입니다. 수학적인 것만 낼 거예요. 수학. 합계 구하는 건 수학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건 통계예요. 이름이 또 달라, 동네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찾기 참조함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고요. 이 시험이 중요한 거죠. 데이터베이스. 날짜 및 시간 함수가 나오고요. 시간 함수는 또 시간은 안 나와. 날짜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논리 함수. 논리 함수는 시험에 100% 나옵니다. 얘가 40점이에요. 근데 실기 시험은 70점 이상 합격을 해야 합격해요. 계산 작업을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60점이죠. 40점을 통째로 떨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문제가 나오는데 8점짜리 5개가 나오는데 3개를 맞춰야 돼. 3개. 그래야 안정권에 들어. 5문항 중에서 3문항이 맞춰야만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 무슨 함수가 나온다 다 알아. 여러분 시험 보는 날 당신은 이 함수가 나올 겁니다. 다 알아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함수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에는 뭐가 있냐면 부분합 및 정렬,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 표, 그리고 시나리오,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부분합,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얘가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럼 나머지는 어쩌다 나올 수 있어. 기타 작업은 두 가지예요. 기타 작업 두 가지인데 뭐가 있냐면 매크로 그리고 차트. 얘는 매번 나와. 그러니까 매크로를 놓치면 안 되고 차트를 놓치면 안 돼. 항상 나오는 거야. 기본 작업 중에 데이터 입력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책에는 재미난 게 뭐냐면 입력 문제는 하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 또 왜? 5점 줘. 얘는 5점. 5점을 주는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5점을 맞추려고 막 입력하다 보면 시간을 막 다 소비해버려. 안 돼.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입력하세요라고 알려드려요. 시간이 남으면. 그럼 시간이 남으면 절반 입력하면 2.5점 주고 한 개라도 입력하면 0.1점이라도 줘. 다 입력해야 5점 주는 건 아니고. 우리 큰애도 데리고 다니면서 자격증을 가르쳤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서는 제가 가르칠 시간이 없잖아요. 방학 때 되면 데리고 와. 그러니까 엄마 이름으로 등록시켜가지고, 왜냐면 애기들은 등록이 안 되거든요. 여기 접수가. 그러니까 엄마 이름으로 등록해놓고 애를 데리고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강사 자녀들은 공짜가 없어. 다 돈 내야 돼. 강사도 돈을 내고 배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자격증을, 워드 자격증은 3학년 때 땄고, 5학년 때 땄고, 커말 자격증은 중학교 때 땄나? 고등학교 때 땄나? 하여튼 땄어요. 그래서 가서 왜 데이터 입력했냐고 했더니 아빠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은 참 잘 듣는다 그랬지. 40분 시험 중에 20분 지나면 나와도 돼. 그래서 시험이 딱 시작 들어가잖아요. 그럼 따르릉 벨이 울리거든. 그리고 나서 20분이 지나면 절반이 나와. 절반은 못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한 명씩 나와. 근데 이제 마지막 종을 따르릉 쳤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시험 끝나면 에이씨 이래 망쳤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좀만 더 공부했으면 중간에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예. 근데 이제 20분 되면 나오는 사람 중에 또 절반은 잘해서 나온 거고 절반은 포기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해서 나온 건 아니고. 에이 모르겠네. 그냥은 못 나가거든. 그러니까 20분이 경과돼야 나갈 수 있으니까 중간에 그냥 짐 싸들고 고개 푹 들고 나오는 사람은 망치고 나온 사람. 자, 요렇게 해서 100점 만점 중에 이제 70점 이상을 합격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5점짜리 입력하는 거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럼 60점 중에 계산 작업 빼놓으면 55점만 받잖아요. 전체 60에서 5점을 뺐으니까 얘가 60점, 55점 아닙니까? 그럼 계산 작업이 8점짜리 5개니까 5, 8에 40 아닙니까? 이 중에서
세문항이 뭐죠? 38, 24죠? 24점을 더하면 몇 점이죠? 79점이죠? 79점. 55점하고 24점은 79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게요. 근데 만약에 두 문항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두 문항을 맞추면 이 71점 아닙니까? 71점인데 혹시나 2점짜리 하나 틀리면 어떻게 돼요? 69점으로 불합격되거든. 그래서 세 문항을 맞추자고. 이 책에도 써 있어요. 이 책에도. 우리 애도 이렇게 맞아서 합격했어요. 다 풀었니? 아니, 세 개만 풀려매. 또 그러더라고. 그 세 개만 풀어서 나왔대. 참 말도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합격자 발표가 떴더라고. 점수를 보니까 79점으로 합격했어. 그래서 역시 내 딸이다. 그렇게. 예. 자, 쭉 넘기시면은요, 16페이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기본 작업은 15점, 20점 중에서 15점만 만점, 15점만 맞추자겠죠. 왜? 입력하는 건 빼놓자 이거죠. 그리고 계산 작업은 세 문항만 맞추자. 세 문항 맞출 수 있으면 네 문항은 다 맞출 수 있어. 다섯 문항은 몰라도 네 문항까지는 맞출 수 있어요. 제가 뭐뭐뭐 나온다고 알려드렸잖아. 날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 공부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페이지 넘겨. 중간에 보시면 마음 아픈 일들이 있을 테니까 보지 마시고요. 특히 23쪽 보시면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서 불쾌할 수 있으니까 보지 마세요. 예. 교재 2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엑셀은 excellent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엑셀을 처음에 개발할 때 개발자 한 명은 아니에요. 여러 명이 모여서 개발팀을 꾸렸겠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팀이 꾸려지고 나서 엑셀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꽤 오래전 얘기죠. 90년도 지나서. 제가 그때부터 엑셀이 아니라 엑셀의 선배가 있어요. 엑셀의 선배. 로터스 1, 2, 3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로터스 1, 2, 3. 1, 2, 3. 하나로 세 가지를 한다. 1, 2, 영어 되게 싫어. 3 맞죠? 이거야. 아닙니까? 혹시 단어 틀렸나요?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쪽팔리잖아. 틀리면. 하나로 두 가지를 한다. 근데 이 2가 발음이 요 2랑 비슷해서 그냥 1, 2, 3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의 프로그램은 로터스라는 프로그램이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지금처럼. 그래서 이 글자를 오른쪽 정렬, 뭐 가운데 맞춤 이런 걸 하잖아요. 뭐 빨간색도 하고 노랗게 칠도 하고 이렇게 꾸미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워드 작업도 가능하다 그래서 한 가지 일. 잠깐만, 왜? 야, 됐다. 굼떠. 이런 일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일은 얘를 갖고 계산 작업을 한단 말이야. 계산 작업. 뭐 더하고 빠고 곱하고 나누고 막 계산을 하는 게 한 가지 일이고, 또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얘를 분석하는 작업. 5,000명의 데이터를 가져오면 5,000명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하고 뭐 직위별로 뭐 나이별로 분석을 해야 되고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를 합니다라고 했었어. 근데 로터스가 나오면서 1, 2, 한 10은 될 것 같아. 세 가지는 아니고 더 많은 거를 엑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로터스는 망했어요. 엑셀 때문에 망했어요. 그리고 엑셀이 로터스라는 프로그램을 승계했어요. 그래서 저같이 엑셀이 아니라 로터스 쓰던 사람들이 엑셀로 넘어가더라도 전혀 불편 없이 엑셀이 다 챙겨줘가지고 지금도 계속 엑셀을 쓰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썼죠. 엑셀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썼었으니까. 한글도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찬진 씨가 처음 개발할 때부터 한글을 썼고, 파워포인트 처음 태어날 때부터 제가 사용을 했으니까, 저는 뭐 컴퓨터 세대니까 전공을 일찌감치 했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접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일을 엑셀로 하는데, 자, 요거를 셀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셀. 근데 얘를 클릭해 보면 시커먼 테두리가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시커먼 테두리가 생겨요. 그 첫 번째는 허해.
클릭을 하면 허연데 블럭을 잡으면 첫 번째는 허였고 나머지는 색깔이 좀 들어가 있죠. 아, 블럭을 잡았구나, 블럭이 설정됐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테두리를 잘 보세요. 테두리 잘 보시면 굵은 선으로 테두리가 돼 있죠. 근데 끄트머리를 한번 보세요. 끄트머리가 네모난 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점에다 한번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 그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는 애가 이거 쫓아다니는 애, 얘가 이렇게 점일 때는 얇은 더하기가 나타났다가 그렇지 않은 곳에 가면 굵은 더하기 십자가 표시가 되고, 이 굵은 테두리에다 갖다 대면 4번 화살표가 떠요. 이때 이렇게 끌고 가면 글로 이동을 하네. 여기다 써볼 겁니다. 아무거나 써보세요. 안녕 친구야 153 써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는이라는 키보드 있죠? 쉘 윗줄에 백스페이스라고 적혀 있는 거 왼쪽에 보면은 는이라고 있는 거 있어요? 더하기 는. 얘를 누르시면 는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 빼기 3 자, 우리 키보드 한번 볼게요. 제 키보드 좀 특이하죠? 불이 번쩍번쩍 나오죠. 그렇죠. 집에서 갖고 왔어요, 제가. 이 강의실 키보드가 불편해서 제 키보드를 따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뭐 여기도 똑같은 엔터도 있고 다 있어요. 예, 키보드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컨트롤 키가 여기 하나 있고 오른쪽 끝에도 컨트롤 키가 하나 있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 컨트롤 키는 작동 안 됩니다. 엑셀에서. 자, 오른쪽 넘어보면 ALT 키가 있죠. 알트 키. 그게 요 왼쪽에도 컨트롤 키 옆에도 또 하나 있죠. 오른쪽 방향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작동 안 돼요. 왼쪽에 컨트롤 키하고 ALT 키가 있죠. 얘는 작동이 되는데 스페이스바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보면 컨트롤 키가 있고 대칭형으로 ALT, Alternate 키가 있잖아요. 얘 둘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무슨 한자.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은 한자 키로 작동돼요. 한자 키가 따로 있죠. 네. 한자 키가 따로 있죠. 그 다음에 Alt 키는 한영 키로 변해요. 윈도우에서는 안 그래요. 윈도우에는 오른쪽도 컨트롤 다 됩니다. 근데 엑셀이나 아래 한글에서는 오른쪽이 한자가 되고 한영이 되고 그렇게 변해요. 근데 쉬프트는 양쪽에 있잖아요. 얘는 둘 다 똑같이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로고 키가 양쪽에 하나씩 있죠. 로고 키 하나씩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로고 키 말고 또 하나 있죠. 줄쳐져 있는 키. 얘가 뭐냐면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어느 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자그마한 메뉴들이 뜨죠. 이걸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얘 그 키를 누르면 줄쳐져 있는 키를 누르면 그게 뜹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그렇게 시작키라든지 바로가기 키를 누를 때 쓰는 바로가기 메뉴를 누를 때 그 키를 씁니다. 자,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여러분들은 마우스나 키보드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키보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세보셨죠? 106키예요. 이 106키를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는 숫자 키, 그 옆에는 방향 키, 그리고 왼쪽에 큰 넓은 데는 문자 키, 그 다음에 저 윗줄에는 뭐가 있어요? 윗줄에 펑션 키, 아까 F1, F2, F3 이런 거. 그리고 제일 왼쪽 위에는 외로운 섬하나 독도처럼 굳건히 지키고 있는 ESC 키가 있죠. 자, ESC라고 부르는 건데 읽기는 Escape라고 읽어요. 얘는 탈출이란 뜻입니다. 탈출. 어떤 건지 찾으셨죠? 자, 탈출 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안 할래. 그거 누르면 빠져나와요. 어떤 작업을 하려고 메뉴를 열어놨는데 안 할 거야. 그러면 그거를 누르면 빠져나온다고.
다시 찾아야 돼. 이렇게 한다고 뭐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다른 데 클릭해도 되지만 ESC 누르면 빠진다고, 사라진다고. 다시 어. 찾으려면 어떻게 해? 어? 다시 찾으려면 아까 하던 기능은 다시 해야죠. 그거를 밥을 먹으라고 했더니 애가 밥그릇 숟가락을 떴어. 근데 애가 하는 말이 에이 ESC 누를래? 그럼 뭐야? 밥 안 먹고 나가겠다는 뜻이야. 그럼 얘 없어지면 어떻게 찾아요? 뭐가 없어졌어요? 다시 좀 볼게요. 자, 마우스를 오른쪽을 누르면 아까 키보드 잠깐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106개 키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능키가 있고 문자키가 있고 방향키가 있고 조절키가 있어요. 조절키. 그 다음에 숫자키가 있고 종류가 여러 별로 돼 있죠. 굳이 메모 안 하셔도 돼 이런 거는요. 그 다음에 마우스는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마우스 동작.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우스 동작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클릭이죠. 아까 클릭해보세요 그랬잖아. 클릭 어떤 거 클릭 그래서 엑셀이 실행된 거 아닙니까? 예. 클릭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선택할 때 쓰는 거죠. 선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드래그. 드래그부터 설명할까? 아니 그냥 순서대로 해주세요. 더블 클릭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눌러서 메모장을 실행하고 있으면 클릭하면 되잖아요. 더블 클릭 안 하죠. 그렇죠? 자 아까 시작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서 오피스를 클릭했더니 다시 클릭했더니 펼쳐지고 오므라들고 하는 거지. 여기는 더블 클릭이 없죠. 윈도우 상에서는요 더블 클릭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거는 클릭하면 작동이 되지만 바탕화면에 있는 애들은 클릭하면 알았어 나 선택했구나 가만히 있거든. 클릭했더니 얘가 대꾸가 없어. 가만히 있어. 그럴 때 더블 클릭하면 야 너 좀 나와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런 얘기예요. 더블 클릭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안 해요. 클릭했더니 대꾸가 없어. 그때 더블 클릭하면 얘가 왜? 하고 대답을 해. 주로 실행한다, 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실행이라든지 얘를 뭐 연다 이렇게 하죠. 폴더를 연다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더블 클릭을 하고요. 인터넷은 특히 더블 클릭이 없죠. 다 클릭이에요. 인터넷상에서는 어떤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클릭하면 되지 더블 클릭은 이렇게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글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블럭이 잡히죠. 그렇죠. 엑셀에서는요 더블 클릭이 뭐냐면은요 이거를 고칠 때 써요. 글자를 고칠 때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것도 다시 설명 또 드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도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트리플 클릭? 3번 누르는 거. 엑셀에서는 안 써요. 엑셀에서는 안 쓰는데 한글 2010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트리플 클릭을 해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블럭이 잡혔죠. 그럼 얘를 복사 컨트롤 C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슝 들어오죠. 그렇죠. 트리플 클릭 블럭 잡을 때 써요. 근데 여기는 또 트리플 클릭이 안 돼. 메모장에서는 또 안 돼. 요 밖에다가 트리플 클릭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 돼.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트리플 클릭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지원해주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약간 역할이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뭐죠? 드래그죠. 드래그는 블록 설정한다 그러죠. 블록 설정. 또는 이동이나 복사 작업을 할 때 드래그를 해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그렇죠? 이렇게 블럭을 잡죠. 그렇죠? 아까 엑셀에서도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이렇게 여기 테두리 선에 갖다 놓고 이렇게 끌고 가면 일로 이동을 해.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돼 또.
드래그는 하여튼 블럭을 설정, 이만큼 하고 블럭을 설정할 때 쓰기도 하고, 야, 너 저쪽으로 가봐 하고 얘를 끌고 저쪽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끌고 가면 이동,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 복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많이 하는 바로가기 메뉴 호출한다 그러죠. 이게 뭐야? 다른 말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른다고 하는 거. 다른 말로는 우클릭한다 그러죠. 우클릭. 복지관에 가면은요, 어르신들 수업할 때 우클릭하세요. 그럼 다 알아들어. 근데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 소리가 다른 용어인지 알았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요 메뉴 있죠. 메뉴. 네. 요 메뉴를 호출한다 그래서 바로가기 메뉴를 호출하세요 라는 뜻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건데, 그래서 마오라고 쓰기도 하고, 책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나오는 메뉴 중에서 라고 써 있는데, 원칙은 바로가기 메뉴에서 어떤 항목을 클릭하세요 라고 해줘야 돼. 우리 시험에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뜨지 마우스 오른쪽이나 우클릭이란 말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게 이런 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는 것도 있어요. 왼쪽으로만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는 것도 있고요. 왼쪽 오른쪽 양쪽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있어요. 별의별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아까 트리플 클릭은 엑셀에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블록 설정하는 건데, 이게 엑셀에서는 안 돼. 이건 안 돼. 엑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 우클릭 이런 거잖아. 그렇죠. 다 아시는 거죠. 클릭, 블록, 드래그, 또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끌고 가는 드래그가 있고, 블럭을 잡으려고 드래그하는 게 있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뭐 이렇게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여기도 메뉴가 있는데 오른쪽 누르면 여기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 얘를 뭐 녹색으로 해라 그럼 녹색 글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런 기능을 꾸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 셀들, 이 데이터, 이 글자, 이 항목에 대한 것들을 꾸미는 기능이 나오는 거야.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로 어떤 게 나온다고요? 얘를 꾸밀 수 있는 기능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잘 하시려면 파워포인트 시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니까 블럭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뜨잖아. 이거를 잘 할 줄 알면 여러분 컴퓨터를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드래그를 해놓고 글씨를 진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 블록 씌운 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블럭을 잡으실 때요. 자, 블럭을 설정하셨죠? 네. 근데 여기 가서 오른쪽 누르면 안 돼요. 블럭을 잡았으면 여기서 오른쪽을 눌러야 돼. 엑셀은. 거기서. 네. 인터넷은 여기다 블럭을 잡고 여기다 오른쪽 눌러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로 블럭을 잡으면 블럭 잡은 거에서 오른쪽을 눌러야 그에 해당되는 명령이 떠요. 내 컴퓨터 창에서도 얘를 선택해 놓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엉뚱하게 선택되겠죠. 여기다 눌렀으면 여기다 오른쪽 눌러야 여기에 연관된 메뉴가 뜨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컴퓨터에서 말하는 이제 기본 원리죠. 이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 나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속성으로 하는 거잖아.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조금씩 설명드릴 거니까 그리고 나는 아는 건데 라고 하실 수도 있고 태어나서 나 처음 본다 이런 기능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게 다지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여튼 여기다가 데이터를 마구마구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남이 만든 데이터를 불러올 줄도 알아야 되고 막 계산도 해야 되고 계산이랑 말하는 거는 그냥 덧셈 뺄셈도 할 수 있고 평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복잡한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 마우스로 먼저 셀을 클릭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썼잖아. 글자를 쓰고 엔터를 탁 치면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가. 이게 이제 컴퓨터의 원리지. 얘는 칸칸마다 쓰는데 마우스를 클릭하지 말고요. 키보드 방향키 있잖아. 동서남북 방향키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움직여 보세요. 이조차 안 하더라고. 마우스를 클릭하려고만 하지 방향키를 안 움직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손가락이 굳어갖고 안 움직이는 거야.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을까? 내려가는 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내려가는 화살표. 그럼 쭉 내려가죠. 요거 있어. 요거 마우스로 드륵 여기다 대고 드륵 굴리면 굴러가요? 네. 화면이 위아래로 움직입니까? 네. 자, 그럼 어느 천년세월에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이제 힘들어요. 자,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네. 키보드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네. 얘 누른 상태에서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보실래요? 여기 마우스가 아니라 여기 키보드 방향키 내려가는 거. 예. 많이 내려가. 어디까지? 아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 한 번만 딸깍 누르면 된다고. 얼마나? 1048576 2에 20승. 2에 20승이에요. 이진법으로 갑니다. 이진법으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A, B, C, D 칸이에요? 아니요. 그 상단에 A, B, C, D 칸이라고 보이냐고. 예. 그럼 A, B, C, D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죠. 오른쪽 가다 보면 Z번째도 있잖아. 얘가 26번째죠. 그 다음에 A고, A, B고, A, C고, 27, 28, 29, 30. 그럼 오른쪽은 얼마큼까지 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XFD라는 제일 더 이상 없죠. 그렇죠? 얘가 16,384번째예요. 2에 14승. 그 숫자는 안. 자,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홈이 어디 있을까? 홈. 그 방향키 위에 보면 홈 엔드라고 있죠. 컨트롤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가. 또 얘는. 물론 아까 컨트롤 오른쪽, 컨트롤 아래쪽 그러면 제일 아래로 내려갔고, 컨트롤 왼쪽 또는 컨트롤 위쪽 가서 컨트롤 왼쪽 가면 맨 앞으로 가겠지. 왼쪽 가도 맨 앞으로 가잖아. 왼쪽 위로 올라가도 되고. 그런데 컨트롤 홈 누르면 항상 맨 앞으로 간다. 홈. 영어로 홈이라고 써있죠? 홈이 뭐 하는 뜻이에요? 예. 첫째 뜻, 집. 우리 컴퓨터는 집이라는 뜻을 안 씁니다. 이 단어 말고 처음이란 단어 뜻을 써요. 홈이란 영어 단어 안에는 처음이란 뜻도 있어요. 시작한다. 처음하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그러면 뭐야? 인터넷 화면에 첫 번째로 나오는 화면, 그게 홈페이지라는 뜻이야. 집이란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키보드로 뭘 하다가 보세요. 이만큼 하다가 홈키 누르면 어디로 갈까? 흉 하고 앞으로 가. 앞으로. A번째로 간다고. 홈키 누르면 첫 번째 줄로 가는 게 아니라 홈을 누르면 어디로 간다? A번째로 가. A번째. 왼쪽으로 간다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2의 9번째 셀에서 2와 9번째가 만나는 이 셀에서 홈키를 누르면 어디로 간다? A의 9번째로. A번째로 간다고. A번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데이터를 좀 입력해 볼게요.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입력할 겁니다. 자, 숫자를 써볼게요. 123, 456, 엔터, 789, 엔터. 오른쪽 숫자판 쓰는 겁니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저랑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숫자 키보드로. 네, 숫자 키보드 선생님, 숫자 키보드. 클릭해 놓으셨어요? 아무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를 가지고 선생님, 키보드를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한번 써보셔. 오른손으로.
원래는 여기가 1, 2, 3, 4, 5, 6 하고 엔터 치면 그대로 돼요. 근데 1, 2, 3, 4, 5, 6, 7, 8, 9, 10자를 쓰고 엔터를 치면 화면을 벗어났잖아요. 저기가. 엔터를 치면 알아서 범위가 조정이 돼요. 그럼 숫자를 적게 쓰면 알아서 줄어든다? 안 줄어들어. 줄어드는 건 없는데 숫자를 많이 쓰면 벌어놔. 근데 너무 많이 쓰면 또 안 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 숫자를 막 쓰잖아요. 이렇게 많이 쓰면 더 이상 안 벌어져. 이게 끝이야. 근데 우리는 이만큼 큰 숫자를 쓰진 않거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5,000원짜리가 5개 있다. 얘를 곱해라 빼라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거니까 숫자판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칸이라고 부르고 줄이라고 불러요. 여긴 칸이라고 부르고 여긴 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칸과 줄이 만나는 여기를 우리는 C의 21번째 셀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써있네요. 여기 C의 21번째 이렇게. 보이세요? 어딘지 보이셨어요? 어딘지. 여기 이렇게 여기. 현재 내가 어디를 클릭하고 있는지 그것이 셀 주소에 이름 상자가 이렇게 뜨는 거죠. 마우스를 클릭했더니 요 결과가 여기 보이고 그 과정이 또 여기도 보여요. 여기는 수식 입력줄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 이렇게 써볼게요. 뭐 아무데나 또 클릭하셔가지고 는은 뭐 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계산이나 명령을 내릴 때 는이라고 써요. 이번에는 5 더하기 3을 쓸 겁니다. 5 더하기 3. 5와 3을 더해라 라는 명령이죠. 5와 3을 더하면 나도 더할 줄 알아. 8이야. 그런데 귀찮은 거야. 그래서 엑셀한테 시켜먹는 거죠. 엔터를 탁 치면 8입니다요 하고 대답을 해줘. 뭘 줬다고요? 8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뭘 거죠. 주셨다고요? 엔터. 엔터를. 엔터. 자, 여기 아까 는 5 더하기 3이라고 썼잖아요. 자, 엔터를 탁 누르니까 아래로 내려갔죠. 네. 다시 클릭을 했더니 8이라고 보이는데 요 위에를 보세요. 요 위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면 5와 3을 더해서 8이 됐구나 이거지. 그 옆에 있는 애가 그래. 8 딱 써놨어. 야, 나도 8인데? 나도 8인데 가서 봤더니 그냥 8을 키보드로 입력했네. 얘는 5와 3을 더해서 8이 됐고 결과는 같은데 과정이 다르죠. 그렇죠. 저는 그게 위에 안 뜨네요. 뭘 만졌는데. 아니요. 여기 없다고? 자, 또 옆에다 클릭해 놓고요. 9 빼기 9 하면 뭐가 될까요? 자, 19 빼기 9 빼기 9. 19 빼기 9 빼기 9하고 엔터를 치면, 엔터 치지 말고 엔터 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응? 그땐 는이라고 써야 된다 그랬잖아. 는이라고 써야 명령이라 그랬지. 19 빼기 9 빼기 9 쓰면 날짜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는하고 19 빼기 9 빼기 9 이렇게 쓰면 네. 1이 나오지. 그때는 1이 나오는데 그냥 는 없이 이렇게 쓰면 날짜처럼 인식해. 날짜로. 그러니까 날짜도 입력할 줄 알아야 되고 시간도 입력할 줄 알아야 되고 숫자도 입력할 줄 알아야 되고 돈도 입력할 줄 알아야 되고 계산 명령도 입력할 줄 알아야 되고 글자도 입력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죠. 하나하나씩 다 배워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인터넷 다시 실행합니다. 체험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공부방까지 오세요. 그리고 우리 강의 자료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의 자료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환경이 오른쪽에 이렇게 별표, 집 모양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아이콘이 있잖아요. 인터넷. 어디가 있냐? 여기 또 인터넷 아이콘도 누가 빼먹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요거 알파벳 2자 써갖고 금태 둘러놓은 거 얘를 실행하면 이렇게 떠요. 이때 요 실수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면 화면 밑에 실행, 저장, 취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장하세요. 저장이 다 되고 나면 폴더 열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크롬 브라우저
오른쪽 이렇게 점점점하고만 돼 있는 게 여기 있어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있었어요. 아까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생겨 있는 애. 얘를 실행하면 오른쪽 이렇게 뜨는데 얘를 클릭하면 무조건 밑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근데 뭐 이상하다 또 누르면 어떻게 된다? 또 생겨. 누를 때마다 계속 다운로드가 돼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다 되고 나면 폴더 열기가 있고, 폴더 열기. 거기에 여기 있다. 여기 요거.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왼쪽 밑에 다운로드가 됐기 때문에 클릭하면 되고, 여기서는 더블 클릭하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얘가 실행합니다 라고 해서 설치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실행, 저장, 취소 나와서 저장을 했잖아요. 네. 저장이 다 되고 나면 폴더 열기를 눌러가지고 엔터 눌러도 되고 걔를 더블 클릭하면 설치가 돼요. 작동이 돼요.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무조건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면 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쑥 지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라지면 끝난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첨부 파일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CD 있죠? 책 속에 CD. 이 CD를 뜯어서 설명 집어넣어야 되는데 귀찮으실 것 같아서 그 실제 수업에 필요한 파일만 제가 담아드린 거예요. 요거 CD. 그 댁에서는 이 CD를 집어넣고 책의 설명대로 하시면 되고 귀찮으시면 요렇게 얘를 찾아가지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닫아놓고요. 닫아놓고 엑셀 창 다시 연 상태에서 엑셀의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교재 20페이지 28쪽입니다. 교재 28쪽.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28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 기본 문제 주황색 그 테두리에 보면 기본 문제라고 써 있죠. 여기에 C 드라이브에 그 다음에 길벗 커말 2급에 그 다음에 어디에서 01 섹션에서 그 다음에 섹션 01 문제 이렇게 써 있죠. 섹션 01 문제점 XLSM 이라고 써 있죠. 이 파일을 열어서 사용하세요 라고 써 있는 거죠. 연습하려고.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요, 시험 시작하면 자동으로 파일이 착 열려요. 우리가 여는 거 아닙니다. 시험장은 열려요, 자동으로. 그리고 시험을 보고 중간에 나가시면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종료되는 순간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다 끝내줘요, 알아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근데 공부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열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파일에 가서 저 왼쪽 위에 파일, 하늘색 단적, 녹색이 있죠. 녹색에 파일 있죠. 얘 누르시면 열기라고 있나 찾아보세요. 세 번째 열기. 다른 말로는 불러오기라고도 합니다. 열기 누르시고 그러면 컴퓨터 창에 뭐가 열리냐면 라이브러리의 문서로 열릴 겁니다. 보편적으로 다 여기에 문서를 저장해 두는데 우리는 어디 있냐면 내려가시면 내 컴퓨터에 아까 뭐라고 써 있었죠? C 드라이브에 여기 C 드라이브 여기 내려가시면 길벗 커말 2급에 2019년 9월 9일날 생성된 거 얘 더블 클릭하시면 01 섹션에 아까 여기 01 섹션이라고 써 있거든. 01 섹션. 그럼 01 섹션에 더블 클릭하고 클릭했더니 반응이 없죠. 그럼 더블 클릭하면 열리지. 그 다음에 섹션 01 문제 처음 거 얘를 선택하고 열기 누르셔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더블 클릭하셨어요? 네. 저 꼭대기 보세요. 꼭대기. 저 꼭대기에 뭐라고 써 있나? 섹션 01 문제라고 써 있어요? 그럼 제대로 여신 거야. 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서 해당 문제 파일을 열어서 우리 연습하는 거죠. 그렇죠. 시험장에는 시험 시작하면 자동으로 문제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내가 열어서 연습을 해야지. 열어서. 예. 자,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밑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트가 보이고요. 기출01이라는 시트가 보이고 기출02라는 시트가 있을 겁니다. 그 시트를 클릭해서 그때그때마다 연습해라 이런 얘기죠. 지금은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트에서 할 겁니다. 문제 뭐라고 써 있냐면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 B의 두 번째 부터 F의 10번째까지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가져오래요. 무슨 얘기냐면 엑셀로 만든 문서가 아니라 얘는 메모장으로 만든 문서예요. 누가 이제 퇴근을 하는데 출장을 가는데 급한 일이 생긴 거야. 나 데이터 좀 입력해 주실래요? 대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엑셀을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네. 엑셀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 세계 공통의 메모장이야. 메모장에다가 딱 놓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방법이 뭐냐면 이름, 컴마, 국어 점수, 컴마, 영어 점수, 컴마, 수학 점수. 그래서 홍길동, 컴마, 100점, 컴마, 90점, 컴마, 80점.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 또 다른 입력 방법에는 이름 한 칸 띄고 국어 한 칸 띄고 영어 한 칸 띄고 수학. 그래서 홍길동 한 칸 띄고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한 칸씩 띄워서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쉼표 대신에 또 다른 기호로 입력할 수도 있죠.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대신 해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와서 엑셀에서 입력한 것처럼 꾸며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문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B의 두 번째부터 F의 10번째까지 여기다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B의 두 번째를 클릭해 놓으면 수월해요. 여기다 클릭해 놓으면 요 B의 두 번째 여기다 클릭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온 연습해 볼 겁니다. 데이터 메뉴 한번 눌러 보실래요? 저 위에 데이터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소식, 데이터, 검토, 보기라고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데이터와 연관된 메뉴들이 쭉 보일 겁니다. 그 중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는데 세 번째가 텍스트일 거예요. 세 번째. 텍스트 찾으셨습니까? 얘를 클릭할 겁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처럼 똑같이 여기 보여요. 여러분 사원임금 계산표, 성적 분석 이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 이 문제에선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원임금 계산표를 가져오라고 써 있잖아. 얘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 가져오기 버튼 눌러도 되고 눌러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가져오기 버튼 눌러도 되고 그럼 이렇게 가져와질 겁니다. 이렇게 가져와질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어요? 네. 예.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되셨어요, 선생님? 이게 문제지에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파일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데이터를 쉼표로 구분했대요. 제가 아까 이렇게 써놨잖아. 이름, 컴마, 국어, 컴마, 영어, komma, 수학 이런 식으로 컴마 쉼표로 구분했대.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사원임금 계산표에 사원 이름, 컴마, 부서명, 컴마, 판매금액, 컴마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거야? 너비가 일정한 거야? 구분기호죠. 그 구분기호가 뭐다? 쉼표.
책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꼭대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냐? 텍스트 마법사. 마법사가 뭐냐면 단계별로 진행하는 과정을 마법사라 그래요.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온 마법사 할아버지 그랑 단어는 똑같아. 위저드. 그런데 컴퓨터에서 마법사는 여러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 이거를 마법사라 그래. 근데 단계가 3가지가 있나 봐. 3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너비가 일정한 거니 기호로 구분되어 있는 거니 라고 선택을 해줘. 그 다음 구분기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탭이래? 여기 써 있잖아, 화면에. 탭? 아니죠? 그럼 빼. 쉼표라고 써 있었잖아, 아까 쉼표. 그 쉼표를 딱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돼, 얘들이? 알아서 짜자작 벌어지잖아. 신기하잖아요. 다음 누르는 거지, 다음. 자,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마침 누를 건데, 어디부터 채우라고 돼 있어요, 책에? B의 두 번째부터 채우라고 그랬잖아. 제가 아까 B의 두 번째를 클릭하고 왔었잖아요. 만약에 다른 데를 클릭하고 있었으면 B의 두 번째를 클릭해 주시면 돼. 그리고 확인 누르면 알아서 이 안에 쫙 들어와.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처음 접하신 거라 조금 얼떨떨하기도 하시겠지만 또 반복하다 보면 쉽겠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컴퓨터 일반에 관한 이론 공부해야 되고 이어서 또 실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가시면 여러분이 하실 일 요거 공방에 가서 커마 실습 파일 있잖아요. 이거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설치까지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엑셀이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서 엑셀을 실행할 때 엑셀이 나는 2007인지 엑셀이 2010인지 써 있잖아요. 이렇게 2016인지 알고 오셔야 돼. 그래야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요게 숙제.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